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쌀을 수입해 간다. 일본 여행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쌀을 사가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 19세기처럼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공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일본의 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일본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습이라든지 족벌 체제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의원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원들이 되는 경우들은 잘 지켜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단순히 아버지를 잘 뒀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아들이라서 국회의원이 된다, 의원을 계속 받는다라기보다는 그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특정 산업 등등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는 이제 우정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체국이죠. 우체국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수산족이라고 하는 세습과 관련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포경족이라고 할까요? 고래고기를 잡는 그러한 이제 산업과 포경업과 밀접한 연관이 돼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의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특정 산업과 그리고 지역과 결탁된 그래서 세습을 하는 의원들의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통폐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이제 인구 비례 에 따라서 표의 등가성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최대 2배까지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지역에서의 한 표,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한 표라고 해봤을 때 인구가 당연히 적은 이 지역에서는 표의 과대성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그것이 2배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규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4년마다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각 지역의 산업, 그다음에 지역 거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의원들이 대를 이어서 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모습들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당연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라면 특혜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쌀 문제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쌀값은 지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4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103% 그러니까 2배 넘게 뛰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쌀 가격이 왜 이렇게 뛰느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스시나 여러 가지 쌀을 많이 먹어서 쌀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제 쌀 경작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쌀 재고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쌀 작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쌀 가공 식품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줄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주곡으로 쓰는 것들을 이제 가공용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다 등등의 이슈들이 등장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쌀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쌀값이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책임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일본 농림 대신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이죠. 농업 담당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망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집에 쌀이 많아서 사실은 쌀을 팔아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점점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올해 202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참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이제 그런 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은 좀 적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에서 지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상당히 이 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우리로 따지면 이제 펑쿨 색자 이분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이즈미 농림 대신이 이제 나가서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쌀 매대에 지금 쌀이 없고 가격은 폭등을 한 이제 이러한 상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왜 이런 것이 쌀값이 오르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이즈미 이 농림 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 승부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나 문제의 원인은 우리로 따지면 농협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JA라고 표시하는 농협이 쌀을 움켜쥐고 시중에 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를 무제한으로 방출을 하면 쌀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쌀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손해니까 쌀을 더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이즈미 농림 대신은 이제 임명된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축미를 무제한적으로 풀어서라도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고이즈미가 이 농림 대신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이제 시중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을 비축미를 푼다라고 했을 때 보면 원칙적으로는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쌀을 공급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일본 농협 JA가 전체 방출 물량의 90%를 고가로 입찰을 해가서 다 쓸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달에 한 21만 톤 정도 되는 꽤 많은 물량을 풀었는데 이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4%만 현재까지 소매상으로 공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21만 톤을 풀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공급된 것은 정말 뭐 5%도 안 되는 전체의 1.4%니까 얼마나 되나요? 이게 한 2,000톤 좀 넘는 한 3,000톤 좀 안 되는 분량만 지금 소매상으로 지금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쌀값이 안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이즈미 농림 대신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일본 농협 JA가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현재 독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작황, 무슨 외국인 관광객 이런 것들이 아니고 농림 카르텔과 결탁된 그러한 문제다. 즉 농업 쌀값이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러 단체들, 그다음에 정치인 이러한 집단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이제 JA, 일본 농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입찰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이 JA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을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정부에서 쌀을 샀어요. 그다음에 쌀을 이제 정부에 다시 이거 얼마 가격에 되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이즈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냥 쌀을 풀어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일본 전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본 정부가 보유한 쌀 물량은 이제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91만 톤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한 21만 톤 정도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쌀은 한 70만 톤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이즈미가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은 기본적으로 70만 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1년에 쌀을 얼마나 먹느냐를 보면 1년에 연 674만 톤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용, 그러니까 우리가 밥쌀로 쓰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평균 한 56만 톤 정도를 소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이즈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드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번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는데 일본의 쌀 통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쌀을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쌀을 생산했느냐라는 통계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본 농협 JA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쌀 수매량에 기초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고가 일본은 그 농림성에 보고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냐라고 봤을 때 보면 글쎄라고 이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설정을 했어요. 얼마냐? 현재 일본 사람들은 이제 소포장된 쌀들을 주로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보면 10kg, 20kg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주로 이제 5kg짜리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데 5kg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4,286엔 정도로 돼 있는 것을 2,000원대 그러니까 뭐 2,900엔, 2,800엔 뭐 이런 식으로 앞자리 단위수가 이제 2,000대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쿠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소매 유통업체들한테 수의 계약으로 이제 물량을 직접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전 가격으로 1,980엔에 이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 야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인터넷으로 이제 1,850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요렇게 나오는 쌀들은 어떻게 보면 품질 면에서 보면은 좀 한계가 있는 쌀이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이제 2021년에 수확된 쌀, 2022년에 수확된 쌀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된 쌀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쌀을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오래되면 사람이 먹기가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쌀 보관 시스템 여건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실온이 아닌 저온에서 이제 보관을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보관을 하고 있어도 우리보다는 이제 미질이 좋게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4년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먹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방출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소매 업체들한테 공급된 것들은 이제 2021년산 뭐 10만 톤, 2022년산 뭐 20만 톤 정도로 지금 수의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일본 마트에서는 3,000엔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격들이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일 지금 난처해진 상황은 일본 농협입니다. 일본 제 같은 경우에 보면 쌀 가격이 올해 가을에도 계속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수확되는 쌀에 대해서 입도 선매. 그러니까 이건 밭대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고한 이제 선물 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확되는 쌀을 2024년도 수매 가격에 비해서 적어도 28% 그리고 많게는 한 37%까지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쌀 가격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곤란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이즈미 농림 대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쌀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항상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쌀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좋은 카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이즈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쌀을 수입하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쌀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정치권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이제 자민당 같은 경우에 보면 당과 상의 없이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야당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다들 쌀과 관련돼 있는 결탁돼 있는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대신은 이제 정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와 같이 당과 사전에 협의를 절차를 거쳤으면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나는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만약에 내 판단이 잘못됐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지면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펑쿨색자 고이즈미 대신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이상한 말을 이상하게 재밌게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 약간 코미디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쌀값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전은 일본 농림족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카르텔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러한 카르텔이 정치권과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고 반쯤은 공식화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농림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이즈미 대신을 흔들기 위한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중에 대규모 이제 비축미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야, 그거 좀 있으면은 소 사료로 쓰일 것들을 사람이 먹으라는 소리냐
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비축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만 톤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만 톤 정도니까 고이즈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를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죠. 고이즈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70만 톤을 이제 조기에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보면은 일본은 이제 쌀을 의무적으로 매년 77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무 수입 물량이 있죠. 근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77만 톤 가운데 한 10만 톤 정도만 이제 밥쌀로 주공용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격리해서 주로 이제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60만 톤 같은 경우를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버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고율의 관세 500%에 이르는 관세를 단기적으로 0%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뭐 미국 쌀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한국 쌀이라든지 대만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 유통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쌀 도매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수입쌀이 대규모로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일일이 이것을 가지고 뭐 쌀 시장 개방이다 아니다라는 복잡 다단한 논지를 전개하기 전에 그냥 유통업체들을 공략을 해서 유통업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쌀을 풀도록 하면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것을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거죠. 밥맛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일본 국민들이 이런 재고미를 그냥 사서 먹을까라는 궁금증. 그 다음에 이제 수입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거부감이 있을 텐데, 그러한 수입쌀이 과연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소비를 할까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실은 쌀이라는 것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고 나면 이 밥이 저 밥인지 저 밥이 이 밥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종종 이제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가리고 아무 정보 없이 자, 밥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어느 밥맛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해보면 의외로 한국 쌀이라든지 미국 쌀이 상위권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실제로 가격이 낮으면 언제든지 이제 소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2024년 8월부터 이제 일본의 쌀 가격이 이제 급등을 이제 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 시작점은 난카이 드라프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대규모 지진이 벌어질 수 있는 해저 단구 지형에서의 이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작년 8월 달인가요? 발표를 했었죠.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일본 국민들이 이제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해 놓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쌀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일본의 이제 유통업체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JA 같은 이런 대규모 큰 손들이 쌀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1년 가까이 쌀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이즈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JA가 일본 농협이 이제 웃돈을 주고 당시에 여러 가지 쌀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나온 쌀들을 수급량을 조절해가면서 지금 상승을 가격을 계속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숫자로만 보면 쌀값이 오를 이유가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24년 6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햅쌀이 나오기 이전을 보면 재고가 한 153만 톤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일본이 이제 수확한 쌀이 679만 톤이에요. 그래서 합하면은 한 832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일본 사람들이 주공용으로 사용하는 쌀 수요는 674만 톤, 5만 톤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재고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술 산순으로 보면 민간 재고로만 해도 한 158만 톤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풀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일본 쌀값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이즈미 이 농림 대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자기의 정치 인생을 걸고 되게 대단히 큰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한테 고이즈미 전 총리한테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에서 총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만 주로 아싸였죠. 그러니까 나의 편이 그렇게 많지 않은 되게 독불장군 같은 이제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그러한 세력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정족이라고 하는 일본의 우체국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우체국은 우리나라 우체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고령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리고 아날로그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여전히 문서로 가가호호 배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했던 이런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냥 우편에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설명도 해줍니다. 이런 서류들이 뭐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뭐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뭐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서 특정 세력 정치인들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은 또 우체국,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체국 예금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든든한 돈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용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정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 우정사업부 민영화라는 대책을 들고 나옵니다. 즉 자신의 정적을 공략을 하는데 이것을 개혁 정책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돈줄을 이제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력화시켰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고이즈미 농림 대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농림족을 타겟으로 해서 이들의 돈줄인 일본 농협을 타겟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나를 견제할 수 있는 라이벌 세력의 돈줄을 끊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대단히 큰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이즈미가 이런 식으로 쌀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총력전, 물량전 이런 것들을 카드를 연이어 내놓는 데 대해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나라든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이제 유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목표 2% 정도에 도달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쌀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이즈미가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실제로 고이즈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기 이제 총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쌀 전쟁, 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고이즈미 농림 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